이번 주는 2월 마지막 주이자 3월 첫 번째 주였죠. 중간에 3일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거래일은 4일이었지만 제가 저번 주에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코스피부터 보면요. 이번 주에도 2400대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 5주 연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워낙 장이 좀 불안해서 2400을 깨고 내려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또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주 연속 2400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1월 초부터 지금까지 5일선을 타고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어느덧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을 합치면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데요. 정말 대단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셀트리온이 들썩들썩거렸죠. 회장님이 복귀한다고 그랬다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코스닥이 대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반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일단은 종목별로 보면 LNF를 이번 주에 총 10주를 샀는데 25주를 팔았습니다. 네,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깜짝 수익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리드코프를 300주를 담았고, DTNCR로는 1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자, 본절입니다. 네, 본전 조금 넘어서 본절을 했고요. 동아타이어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지만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오이즈는 이번 주에 3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제가 월배당 ETF는 타이거 나스닥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량 다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 종목을 다 매도를 했는데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을 투자를 하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이번에 담았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200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주가가 조금씩 빠지면 추가로 조금씩 더 담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HPSP, 네, 제가 늘 주목하던 종목이고 지난번에 좋은 수익으로 보냈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또 급하게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하나씩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NF인데 이날 보시면 장대에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날 공시가 나왔는데 테슬라에게 양극재를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 3.8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요. 주가가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공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이날 조금 샀고 이날 조금 샀다가 이날 급하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전 고점인 25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보니까 주가가 28만 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로그인하고 팔았는데 그때가 27만 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LNF는 이렇게 엉겁결에 다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격이 온다면 그때 다시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타이어 다 팔았는데요. 매도한 이유는 배당금 공시 때문입니다. 작년 배당금으로 1,000원을 공시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동아타이어 실적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내심 1,200원 정도는 배당금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생각보다는 배당금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날 배당 공시가 나온 걸 보고 동아타이어는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혹시 나중에 또 동아타이어가 좋은 가격이 온다면 그때 다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타이어 보내고 리드코프를 맞이했는데요. 뭐 리드코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기 배당주인데 배당금이 엄청납니다. 상반기 300원, 하반기에 500원씩 배당하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10% 넘었습니다. 아마도 반기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아마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상반기 배당금 기준일이 6월 달에 다가오니까요. 그러면 또 주가가 8,000원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보고 담았고요. 리드코프는 반기 배당주로 제가 자주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4월 즈음에 이 종목이 왜 300원, 500원씩 꼬박꼬박 배당을 해야 되는지 그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PSP 급하게 담았는데요. 목요일에 갑자기 1대3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얼른 담았는데요. 아니, 이 종목이 왜 갑자기 3주씩 주는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었고 무상증자도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얼른 담았는데
향후 주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17일이니까요. 이틀 전까지 매수를 하시면 무상증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배당하는 종목이죠. 타이거 200 커브드콜 ATM 담았습니다. 이 종목 2월 분배금은 60원이었고요. 제가 7월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매달 평균은 63원 정도를 분배하고 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분배율은 8.7% 정도입니다. 한국장이 박스피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한국 시장은 약간 상단과 하단이 그렇게 갇히면서 주가가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그런 한국장의 커버드콜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을 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샀던 주가는 8,600원 정도에서 샀으니까요.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 추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전부 빨간색입니다. 네. 살다가 이런 날도 있네요. 네오이즈는 수익률이 조금 까졌습니다. 추가로 30주를 사다 보니까 평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까졌고요. 저의 속을 많이 썩이고 있는 DTNCR로 금요일 오후에 또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수익이 나오고 있고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도 금요일 날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담았던 세 종목은 그래도 약간씩 수익을 주고 있으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ISA 계좌 보겠습니다.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지스 밸류리츠를 100주를 샀고 SK텔레콤은 10주를 샀습니다. 조금씩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이지스 밸류리츠 배당금 기준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 배당 기준일이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주가가 5,000원이었는데요. 그리고 배당락이 나오더니 주가가 4,800원대로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가가 4,700원대까지 밀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100주를 샀습니다. 이 종목은 배당금을 200원 정도를 기대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 하락폭이 배당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700원대에서 추매를 했는데 주가가 더 빠진다면 조금 더 사모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 잔고를 보면요. SK텔레콤 이번 주에 주가가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익이 약간 저번 주보다는 줄었는데요. 여전히 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평단가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5만 1,000원대를 보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양옵틱스가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주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빨간불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약간 수익이 나왔는데 이지스 밸류 리츠는 배당락이 크게 나오면서 약 4%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하나금융지주 한 3% 정도 수익이 나오던 걸 이번 주에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저의 평단가보다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NH투자증권 일반 계좌입니다. 우리 노태기 보유하고 있는 계좌인데요. 노태기가 또 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번 주에도 더 빠졌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4%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15주를 본절을 했었죠. 그 중에 5주를 급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27만 3,500원에 데리고 왔고요. 하지만 제가 데리고 온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요. 금요일 날 주가가 27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택이 지난번에 15주 보냈는데 5주를 다시 데리고 왔으니까 남아있는 게 10주 남았는데요. 남은 10주 중에서 5주는 26만 5천 원 또 주가가 깨진다면 그때 또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가가 29만 원, 30만 원 이상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계좌인데요.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약 2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3만 8천 원으로 저번 주보다 수익이 14,000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은 그래도 조금씩 수익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6월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처분을 할지 그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영상 2편을 업로드할 생각인데 3월 배당 기준 리츠 한 종목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연금 계좌 있죠. IRP나 연금저축에서 담아볼 고배당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 ETF 몇 종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